네, 진실연락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지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희망 나눔이 박미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기회가 3번 있다라는 말, 패밀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좀 믿기가 어려운데요. 살면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순간은 오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순간을 잘 포착하기란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런 기회를 보다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두장도 맞들면 낫다. 이 말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스스로 능력으로 기회를 잡는 것이 어렵다면 누군가 내미는 손을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연락센터는요, 패밀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회의 손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고 힘드시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G생명과학입니다. 3분기 영업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6% 급감하면서 주가는 완연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를 일주일 전에 지인의 추천으로 48,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 분 30대 중반의 주부님이신데요. 지난달 15일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초보라고 하시면서 LG생명과학의 향후 전망과 목표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LG생명과학에 대한 향후 전망이 그리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잠시 후 오지영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남선알루미늄입니다. 20년 이상의 주식 투자 베테랑 4431님께서 11,200원에 40% 보유하고 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740원에 매수하신 이후에 1,000원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10월 27일쯤 재매수에 나섰다고 하셨습니다. 남섬알루미늄은 지난 9월 9일 자회사인 TK케미칼 홀딩스의 상장 예심 청구로 인해서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KT케미칼 홀딩스의 상장이 11월 말이라고 알고 있어서 연말까지 보유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 못지않게 이 매수하신 기업의 상황과 전망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회사 TK케미칼 홀딩스의 코스닥 시장 상장 가능성과 매도 시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 역시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정밀기계와 태용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안이 좀 밝아진 느낌인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께 선보일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SPSS의 오지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부터 이제 3부 시간에 늘 책임을 져 주실 텐데요. 네.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예. 이제 말씀해주신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또 명쾌한 상담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손과 머리를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름답고 실력 있는 오지영 팀장님께서 활약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가 더 많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들어온 문자 종목들 바로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이 LG생명과학이었는데요. 3610님께서 48,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상승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부진한 3분기 실적에 이어서 이에서 비롯된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조정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10월 달에 단기 고점을 6만 원 가까이 올렸다가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격대쯤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올바른 판단이신지 오지영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부분은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예.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비싼 가격에 사게 되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난 이후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화학, 자동차, 조선이 이끌어서 일단 시장이 194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전기전자 업종이 반등을 해준다면 종합주가지수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제약업종은 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되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매수하신 단가가 낮아서 다행이지만 비중이 높다면 사실 부담스러운 건 여전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비중이 좀 작은 상태라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비중이 좀 많으신 상태라면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업종입니다. 사실상 다른 종목이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약업종은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적은 상태로만 매수하신 단가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적은 비중으로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고 성장
실효성도 사실 제약업종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들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기는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비싼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예. 봤을 때는요. 그래서 실적 부분도 있는데 이제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목표가 하향 조정을 증권사들에서 좀 하긴 했는데 그 목표가 하향 조정한 부분이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표가 하향 조정을 하면 투자 심리 자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게 매수와 매도의 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 부분도 사실상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20%가 넘어가신다면 20%까지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실적이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순이익 기준으로 120억 원 정도, 내년에 190억 원 정도인데 이 종목의 현재 시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8천억 원 정도로 내년 실적을 한 200억 원으로만 놓고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수준이죠. 현재 주가 수준이 40배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적은 비중으로만 들고 가시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목표가 자체는 그 이제 증권사에서 58,000원까지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선 그어드린 가격권대인 49,000원권대를 크게 상향 이탈하기 힘들다, 상향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가격권대는 장대 음봉이 2번이나 출현했었던 그 가격권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21일평이 맞물리게 되는 그런 가격권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49,000원에서 49,2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 대응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20%를 넘기지 말자라는 조언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443 하나님께서 남선 알미늄을 문의하셨는데요. 1,200원에 4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60대 남성분이신데요. 투자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셨다고요. 그간 그 시장에서 쓴맛 단맛 다 보시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투철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남선 알미늄을 예전에 740원에 매수를 했었고요. 1,000원에 매도한 전력이 있으십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신 건데요. 자회사가 상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호재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 연말까지 들고 가면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지영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상장 시기는 한 11월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남선알미늄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그 자회사 상장의 모멘텀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을 좀 찾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이 일단 10월부터 시작해서 주가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알미늄 같은 거 만들어내는 업체, 뭐 포스코를 제외하고 작은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는 게 맞는데 남선알미늄은 최근 들어서 한 달 반 이상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PBR 기준으로 2배 넘게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회사인 TK케미칼이 상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뚜껑이 열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그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예. 그렇다고 보기에는 주가가 이제 뭐 점상한가를 친다라는 부분보다는 주가가 천천히 올라갔죠. 이제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물량 들고 계시는데 큰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남선알미늄이 TK케미칼 홀딩스의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는데 TK케미칼이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죠. TK케미칼이 하고 있는 일은 향후 성장성이 밝다라고 보여지는 슈퍼섬유라고 알려진 고강도 폴리에스텐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전망이 굉장히 밝은 상황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해서만 매매를 이제 샀다 팔았다 하시면 사실은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차트상이나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장중 고점으로 찍혀져 있는 1,550원까지 재돌파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가격권대를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한다기보다는 재돌파 시도를 한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내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상장할 때쯤에는 매도하셨다가 또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중이 한 40%로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1,5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재돌파 가능성 여부를 점쳐보시고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매매 전략 잘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정밀기계가 들어와 있는데요.
859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가를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오정 팀장님, 오늘 한 4% 가까이 눌려서 지금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 하지 않으시고 예. 매수 타이밍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의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종목을 선택하는 눈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작기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주가 오른 것도 그렇고 한국정밀기계가 최근 들어서 떨어져서 그렇지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거 자체가 중국향 이제 공작기계를 수출할 것이 많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 고르는 눈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시면 하락 추세에 딱 어딘지 모르죠.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차트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9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어내고 나서 매물이 나오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트성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계속해서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만 잡아본다면 지금 21일평가의 괴리를 좁힌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향 이탈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반등이 나와서 21일평을 상향 돌파할 때 그러니까 가격권대는 한 35,800원에서 가격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이 정도 가격권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4만 원 목표가 잡고 매수를 하신다면 수익률이 10%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매매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셨다가 21일평을 재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지영 팀장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시점 잘 잡고 수익 한 10% 이상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태웅이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풍력 부품 기자재주로 분류가 돼 있죠.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왜 안 오를까요? 6만 원에 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92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싼 가격 같지만 예. 시총 대비해서 벌어들일 거 살펴보면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쌉니다. 지금 태용의 현재 시총이 9,200억 원 정도로 9,000억 원 정도인데 지금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200억 원이고요. 그리고 내년 예상되는 순이익이 5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PER 한번 계산을 이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면 벌써 16배 정도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싼 가격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주가가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 주가가 그래도 지금 55,000원권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풍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향 이탈하지 않는 것뿐이고 가격적인 매력은 아직까지도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빠지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하향 이탈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감은 정부 쪽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빠졌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차트 예.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1일평선을 한번 강하게 상향 돌파를 했는데 이때 보시면 기존에 전례 없던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던 이때죠. 이때 돌파했던 가격권대가 바로 61일평을 상향 돌파를 했던 거죠. 이때 장대 양봉과 61일평 상향 돌파 그리고 대량 거래가 이렇게 동반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출렁거리면서 21일평을 또 위협하고 하향 이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또 61일평을 최근 들어서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좀 위협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 가격권대를 깨면 당연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고요. 다시 상향 돌파할 때 또 비중을 실어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광주 신성홀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성홀딩스는 태양인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7,500원, 비중은 3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시기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어느 정도나 더 수익을 내면 좋을까요? 네, 신성홀딩스, 신성FA, 신성ENG 모두 신성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오늘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신성FA도 오늘 상한가 수준에 거의 들어있는 상황이고 신성홀딩스도 최근 들어서 급등한 것에 비한다면 오늘도 굉장히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그룹주에 대한 매기가 지금 몰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중이 조금
많으시긴 한 상황이지만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신성홀딩스 21일평과의 이격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5일이평선 위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주가 흐름이 강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략 짜기가 굉장히 쉬운 게 저점에서 좀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5일이평선 하향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전략, 아주 간단한 전략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계속해서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5일이평을 깨지 않고 장중 저가 기준으로도 5일이평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런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제 5일이평선 위에서 계속 놀 거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매도 타이밍을 5일이평선 하향 이탈할 때 종가 기준으로요. 그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2%나 오르면서 강한 모습이죠. 신성홀딩스 봤고요. 자, 오늘은 정부 정책 테마주 관련한 종목들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NU를 보겠습니다. 13,7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4999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오정 팀장님, 어떻게 손절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참 SNU는 들고 있는데 내가 손실을 봤다. 그러면 굉장히 아쉬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SNU는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사실 이제 SNU 같은 경우에는 15% 비중으로 들고 가기에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MOLED 관련한 얘기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관련한 얘기까지 SNU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비싼 가격에 게 있지만 사실 이제 들고 계시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은 손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굳이 손절을 하고 싶으시다면 61일평 가격권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12,300원에서 400원 정도로 하향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 고점마저 무너뜨리면서 61일평마저 위협하는 가격권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가격권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기는 한데 차트에다가 선을 그으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장중의 저점 자체가 어쨌든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가격권대만 되면 눌리는 가격권대가 되겠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는 또 실패를 하고요. 그 다음 5차례 만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권대에 쌓여있는 매물력이 거의 없다.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가격권대를 또 하향 이탈하게 되면 사실 이제 힘이 좀 약해진 거기 때문에 이 가격권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종목에 대한 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가격권대 하향 이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량 매도보다는 절반 정도만 이제 비중을 줄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향후 전망이 이렇게 좋은 종목은 사실 좀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돌파 시도를 하기 때문에 다 빠져나오기에는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SNU 좋은 종목이니까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종목 더 할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솔 홈데코를 볼 텐데요. 매수한 가격이 1,800원이시고 비중이 50%로 꽤 많으십니다. 276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너무나 간절합니다. 상담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한 차례 놓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월 말일인데요. 10월 29일 날 이때 보시면 주가가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지면서 이때 점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 분봉 상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때 보시면 점으로 떨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보시면 매도를 할 타이밍을 이제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욕심을 조금 덜 가지고 계셨다면 리스크를 한번 피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50% 비중을 이때도 계속 들고 계셨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가 또 되는 것은 장대 음봉과 함께 대량 거래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권대를 재돌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보시면 또 5%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나면 사실 이제 그 종목이 저희 창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도를 하고 나면 사실 조금 잊게 됩니다. 또 좋은 종목에 매수를 하면 되니까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50% 비중에서 사실 전 절반 말씀드리고 싶지만 손이 잘 안 나가실 거거든요. 3분의 1이라도 일단 지금 바로 당장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으로만 보시고 지금 매도하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새로운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전체적인 금액을 빨리 복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막 6195님께서도 한솔홈데코 문의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지금 그 오지영 팀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SPSS의 오지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상담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하락 반전을 한 상태인데요. 1포인트 내린 193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만이 사는 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1,000억 원가량 사주고 있고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죠. 개인들이 62억 원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을 봐도 오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전자라든지 하이닉스, IT 대형주가 오르는 반면에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중공업, 조선주도 약세, 그리고 기계 관련주들은 소폭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은 오늘 포스코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네요. 528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꽤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이 있으면 시중가 인하를 유도할 48개 중점 품목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30개 품목에서 가격 불안 가능성이 큰 품목 18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휘발유, 캔맥주, 우유 등 기존 조사 품목 11개에 달라진 소비 패턴을 반영해 아이폰, 넷북, 유모차, 치즈 등 19개 품목을 가격 감시 조사 대상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가격 불안정이 높아진 밀가루, 빵,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등 18개 품목을 감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4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비교한 가격 정보를 11월 말까지 소비자에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대로 하향 조정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성장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중순 발표될 2011년도 경제 운용 방향에서 내년 성장률을 기존 5% 내외에서 4% 중반대로 낮춰잡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6.2%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성장률 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 성장률은 4.5% 안팎으로 예상됐습니다. 주요국 간 환율 갈등 등 대외 변수가 늘어난 것도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롱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늘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의에 나섰습니다. 한미 정상이 수차례 한미 FTA를 마무리하자고 정치적 선언을 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자동차 등 쟁점에 대한 양측 견해차가 커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양측 통상장관이 밀고 당기는 협상을 팽팽하게 벌이다가 9일 또는 10일 한미 정상회담에 임박해서야 절충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측이 일방적 수정을 요구하는 협정이어서 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년에 입주할 전국의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4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은 총 18만 8,72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입주 예정 물량에 비해 37%나 적은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내년도 입주 물량은 4만 7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59%나 줄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내년 입주 물량도 8만여 가구로 올해보다 38% 적습니다. 다만 서울과 인천은 올해보다 각각 6%와 16% 늘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도 입주 물량이 줄면서 올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세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은 엿새 만에 오릅니다. 111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